미국 부동산 개인으로 투자할까? 법인으로 투자할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말 뽀개기 해드릴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어떤 질문들 가장 많이 받으세요? 미국 부동산 개인으로 투자할까? 법인으로 투자할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말 뽀개기 해드릴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이게 완벽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고객이 있으면 100명의 고객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달라져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당연히 투자 목적, 투자하고자 하는 규모, 금액, 투자 기간, 본인 단독 명의로만 할 건지 아니면 뭐 공동 명의로 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 상속까지도 고려해서 투자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정답이다, 법인이 정답이다는 절대 없고요. 제가 어떠한 요건들이 있고 개인과 법인의 각각의 장단점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를 들으시면 본인에게는 개인이 맞겠다 혹은 법인이 맞겠다 방향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수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간편성이에요. 왜냐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내 이름으로 내가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다. 어떤 별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개인의 장점은 만약에 내가 미국의 거주자가 돼서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돼서 그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를 2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꼭 2년을 연속적으로 사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5년 동안 2년을 거주했다라고 하면은 부부 기준으로 한 명당 25만 불씩 또 비과세가 돼요. 양도소득세가. 그런 이제 실거주용 부동산을 살 때는 개인 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유리할 것 같아요. 개인 명의 장점이 정말 놀라운 혜택이 하나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내가 근로소득으로는 돈을 벌었어.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임대소득에서는 빵꾸가 났어.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 소득에서 차감해서 내 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개인 명의로 내가 근로소득은 돈을 벌었어. 연봉을 잘 받았어. 근데 임대소득에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상계 쳐가지고 개인 소득도 급여소득에서 공제받아서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한 부담 좀 줄 수는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한국인은 안 돼요. 결국에 한국에서 또 내야 돼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 중에서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계시거든요. 이런 미국에 계신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신 분들, 한국에 세무보고 의무가 없으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개인의 가장 장점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하게 되면 부부당 한 명당 25만 불, 25만 불, 50만 불이 양도세 자체가 아예 감면이 돼요. 그런데 법인으로 사게 되면 이 혜택은 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주권을 따서 미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정착을 위한 실거주용 부동산은 개인으로 사게 해드리고 나는 이 투자용이다. 그리고 나는 꼭 자녀에게 이걸 증여상속 플래닝의 방법으로 해외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법인 설립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개인으로 부동산을 살 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개인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임차인과의 문제나 채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개인이 가진 자산, 뭐 본인의 소득, 급여 이러한 개인의 자산이나 어떤 소득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에 개인의 자산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법인 명의 매수에 있어서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법인 명의의 매수는 우리가 개인이 굳이 있는데도 법인이라는 또 다른 법인격체를 세우는 거잖아요. LLC가 됐던 C코업이 됐던 S코업이 됐던 이런 법인격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이나 개인의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채무 문제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지키고 싶은 개인의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구입하고 싶은 부동산이 굉장히 임차인이나 어떤 유동인구가 많을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신용이나 소득이나 자산이 보호된다는 게 가장 큰 법인 투자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럼 법인으로 투자를 해도 네.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보다 개인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실무적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법인을 새로 세워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외국인은 미국에서의 그 법인의 매출과 어떤 신용이 없고 그 법인 대표가 한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어쨌든 렌더 입장에서도 이 법인 자체에 대한 어떤 보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해요. 그게 뭐가 되냐면 한국에 있는 그 법인의 대표 혹은 주주의 연대 보증을 서게 하거든요. 내가 대출을 해준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그 개인에게는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의 결정적인 두 개의 장점이 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텍스 플래닝이 가능해요. PD님, 만약에 내가 미국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샀어요. 그러면은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한 어떤 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그걸 미국에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죠? 한국에 우리가 또 뭐 내죠? 종합소득세나 이런 때 내나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이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미국 해외에서 발생한 이런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유연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LLC라는 거는 유한책임 회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내가 LLC를 세웠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주주 멤버예요. 만약에 그러면 텍스 보고를 할 때 개인으로 보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법인의 형태로 보고를 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그냥 소득세 낼래 개인으로 간편하게 이중과세 피할래. 그러면 개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법인으로 굳이 내가 소득이나 이런 걸 배당을 가지고 와서 또 나는 어차피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냥 법인으로 세무신고를 하게 되고 소득을 인식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을 왔다 갔다 하는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세금 중에 뭐냐면 PD님 네. 저하고 세미나 많이 다니셨으니까 1031 Exchange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그 양도세 좀 밀어주고 계속 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맞아요. 양도세를 계속해서 이연해주는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자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이 1031 Exchange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외국인, 한국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법인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A라는 부동산을 팔고 B라는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계속 이제 미국 안에서 더 큰 금액을 재투자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이연해줘요. 언제까지? 부동산 투자를 멈출 때까지. 이게 미국에서 이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미국에 낸 세금만 빼주거든요. 근데 이게 내지 않고 이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좀 세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요. 그래서 리스크 없이 정말 위험 없이 한국에서도 양도세를 이연받고 싶으면 법인을 세워서 미국 부동산을 외국인이라면 투자해야지만 이 1031 Exchange 프로그램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으로 네.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법인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주주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섞여 있는데 법인 설립 절차 그리고 한국인, 외국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무사, 한국에서도 아니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변호사나 회계사가 법인 설립을 해줘요. 법인 설립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사업자 등록하려면 오피스 구해야 되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어떤 오피스나 뭐 가상 오피스를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인만 설립하고 나면 우리 뭐가 있어야 되죠? 은행에 계좌. 그쵸.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은행의 계좌까지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주주 구성은 정말 본인이 단독 주주가 하고 싶은지 가족 법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와 배우자와 뭐 자녀 아니면 내 법인에서 미국 자회사를 세운다면 뭐 내 법인이 100%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법인과 개인을 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주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채권자 뭐냐면 내가 출자를 할 수도 있지만 대여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본금을 출자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미국 법인에 대여를 해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정하셔서 주주와 지분율 그런 것들을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전문직 의사라고 쳤을 때 네. 그런 분들은 보통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반반인데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한두 채 그냥 뭐 50만 불짜리, 70만 불짜리 미국 부동산 사서 내가 이거를 미국에 계속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달러로 한국에 소득을 가져와서 그때그때 원화로 바꿔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쓸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으로 사시는 게 간편해요. 정말 그게 가장 값도 싸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들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꼭 드려야 돼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실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도 우리 돈이 이게 같이 모은 돈이야. 그런데 남편 명의로만 이 미국 집을 사게 할 수는 없어. 그런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5대5로 법인을 세우세요. 그게 가장 흔한 케이스고 여기서 이제 또 심화 버전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지분을 주고 싶다.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유학 예정이다. 우리 애의 나중에 뭐 체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이한테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달러 소득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넣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뭐 공동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다변화가 되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가족 법인을 세워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세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미국 부동산을 사고 나면은 사실 그걸 굳이 소득으로 계속 한국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과세 하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산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직접 비용,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지 중개수수료, 재산세,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보험료 이런 것들만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비용 처리가 되는데 법인을 세웠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미국을 가는 것 자체가 부동산 임장하러 가고 관리하러 가고 중개사 만나고 관리대행사 만나고 은행에 계좌 개설하러 가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비즈니스 출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데 드는 비용이 뭐가 있겠어요, 피디님? 뭐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비용으로는 일단 항공비가 너무 크게 들잖아요. 항공비 제일 크고 또 미국이 물가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숙박비도 비싸죠. 그리고 뭐 렌터카를 한다든지 교통비 들고요. 이러한 비용을 전액은 아니지만 절반이라도 그 법인의 비용으로 합법적인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 이 점에서 굉장히 장점을 느끼시고 법인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인에서는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지 비용과 두 번째가 복잡하다. 일단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법인을 설립했어. 설립할 때부터 돈이 들어요. 미국은 원래 지금까지는 중개수수료도 바이어가 안 냈으니까 비용이 따로 들 게 없잖아요. 근데 일단 법인부터 설립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오피스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개인보다 법인이 신고할 것도 많고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그런 회계사 세무사 수수료도 개인보다 법인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복잡하다. 예를 들면 첫 거래를 할 때 사실 복잡해요. 왜냐면 개인으로 살 때는 그냥 그 미국의 에스크로우 계좌가 오픈이 되면 돈 바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법인을 세우고 또 그 법인의 계좌를 또 트고 그 법인의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신고 양식을 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다 한국에 보고를 하고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법인 계좌에서 부동산 거래용 에스크로우 계좌로 또 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다는 게 또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라스베가스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마이애미 이런 관광지들은 에어비앤비를 사들이거든요. 법인으로 사면 엄밀히 말하면 이게 내 집이 아니거든요. 특권자에 대한 부당 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법인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동산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단점일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미국 부동산은 막 계좌 잔액 증명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법인으로 살 때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법인의 계좌에 있는 잔액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표자의 신용, 소득 이런 자산도 같이 공개를 해야지 외국인은 대출이 나와요. 지금 제가 잠깐만 들어봐도 사실 네. 개인으로 유리한지 법인으로 유리한지 아무리 이해해도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버전의 자문은 저 같은 전문가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혼자서만 자문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 회사들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한국 세무사, 한국 회계사 같이 종합적으로 자문을 해드리기 때문에 개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져봐야 돼요.
방금 상속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제가 얼핏 듣기로 뭐 상속이나 뭐 이런 증여에서는 조금 미국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자세하게 어떤 면에서 좀 텍스 플래닝이 가능할까요?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또 미국 입장에서의 외국인,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플래닝이 가능한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 3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부부만 주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소정이라도 자녀를 주주로 넣어서 아이들이 조금 소액은 출자할 수도 있고 부모가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 해외 부동산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법인에 쌓이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걸 배당을 아이한테 해주면서 또 아이가 더 크면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의 어떤 소득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에게 분할 부분 증여를 계속하면서 배당하지 않고 지분을 늘려가는 플래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됐을 때 그 법인의 실질적인 뭐 대주주가 되게끔 증여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시는 또 방법 중에 하나는 해외 부동산 법인을 세우고 나서 정말 그 부동산 법인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나면 관리 법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본금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자산도 필요 없고 그 관리 법인을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서 그 관리 법인에게 용역이라든지 어떤 관리의 역할을 주면서 매출과 소득을 일으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해외 부동산 법인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싶을 때 지분을 주고 싶을 때 얘는 부동산 가치평가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법인이라는 거는 비용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면 결손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수익률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고 주식 가치가 낮아지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비중을 둬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그냥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은 얄짤 없이 그냥 시세,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해외 법인은 여러 가지 좀 특례가 있어요. 이런 그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래닝이 가능하다. 그 가치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부동산 자체가 감정 평가를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캡레이트, 수익률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토지 가치 자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도산대로에 쓰러져가는 헌집하고 새 건물하고 값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건물 가격 자체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건물의 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건물의 뭐 잔존 가치보다는 이 건물의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해외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도 사실 좀 더 유연성이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진짜 이제 법인을 세우게 될 때 네. 사실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이어야지 좀 더 유리한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업종 지정을 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직접 투자 신고를 할 때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그 코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할 때 그때 우리가 뭐 업종, 업태, 종목 이런 거 선택하잖아.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 정말 실질적인 그 업종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이게 간단하진 않지만 개인 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정말 소액으로 한두 채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내가 뭐 공동 투자자나 뭐 자녀에게 증여 상속의 목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설립 유지 비용도 적게 들고 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편해요. 간편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인을 추천드리고 또 그리고 실거주 집은 개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이 더 유리한 경우는 내가 임차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방문객들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을 산다. 그럴 때는 정말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도 있거든요. 내 건물에서 빙판이 얼어가지고 손님이 넘어졌는데 그 건물주한테 소송하는 경우가 왕왕 이제 기사화돼요. 기사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어는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는 법인을 추천드리고 절세라든지 내가 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세금 절세 측면의 목적의 플래닝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법인을 세워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법인이 맞다,
개인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세법 법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런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 세미나를 9월에도 하고 또 이보다 더 대형 세미나를 10월에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9월, 10월 세미나에서 만나요. 안녕!